화면에 보시는 인사 발령 통지서가 백혜련 경정에게 온 통지서입니다. 네. 어디서 왔나요? 경찰청장한테 왔어요? 네, 네. 경찰청장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 박스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찰 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 파견 근무를 명함. 2025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 한 달이군요. 네. 딱 한 달 남짓 파견 근무를 하라고 인사 발령 통지서를 백혜련 경정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한 겁니다. 네. 왜 일방적이냐? 아무런 협의가 없었거든요. 뭐 사전에 뭐 기간이라든지 네. 이런 언질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앞서 이문정 검사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던 요 내용 어디에도 저 아래쪽에 보시면 백혜련 경정에 파견될 경우 어쩌고저쩌고 쭉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저 이외에 그 어디에도 백혜련 경정이 수사팀에 합류할 경우에 몇 명의 수사진과 함께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백혜련 경정 포함해서 총 5명에 대한 파견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동부지검에서 대검에다가 요청을 했고, 대검에서 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경찰청에서 서울청에 지시를 내려서 서울청에서 백혜련 경정한테 저 이제 파견 동부지검으로 가라. 날라간 네.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동부지검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예. 총 백혜련 경정을 포함해서 5명.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 경찰서의 백혜련 경정이 마약 수사 전담팀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총 수사 인원이 60명이었습니다. 네. 60명. 그런데 4명 가지고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제는 이 임지검장이 말한 별도 수사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 합수팀에 백혜련 경정이 합류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뭐 고발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네. 외압의 당사자이기 또 때문에 그렇죠. 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별도 팀을 꾸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사람들은 알았어요.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야, 이제 제대로 좀 이렇게 수사가 되려나 보다. 그렇습니다. 그 외압받지 않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재명 생각을 해서 대통령이 좋아했죠. 지시까지 네. 내렸으니 네. 제대로 하려나 보다 하고 저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착각했어요. 네. 근데 어제 저녁부터 기류가 좀 이상해서 확인을 해봤더니만 백혜련 경정 포함해 5명 오라라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외압 사건 관련된 이 세관 혹은 검찰 고위직들, 경찰 고위직들, 이게 현재 외압 사건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사를. 그쪽은 하지 말라. 이 수사는 네. 하지 말고 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 사건 관련돼서만 하라는 거예요. 예. 저는 정말 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국내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마약 사건이요.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수사관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전국 수사관들도 있고요. 경찰 내에도 각 경찰서마다 있습니다. 마약 전담 수사팀이. 그죠? 그거는 뭐 통상 그 일상에서도 그 매일매일 수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면 돼요. 네. 근데 왜 굳이 백혜련 경정을 동부지검까지 파견을 오라고 해갖고 딸랑 4명만 주고 5명이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그 기간 동안에 그것도 국내 마약 유통 사건에 관련되면 국한돼서 수사를 하라고 하면 백혜련 경정 입장에서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아무런 배려조차 없고 무작정 발령부터 내버리고, 그러니 백혜련 경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치, 직급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정이라는. 네. 네. 더군다나 자신과 손발을 맞춰왔던 베테랑 수사관들을 파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생면부지에 누구와 수사를 같이 할지도 모르는 그 4명을 지원자를 일단 받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예. 지금 아무도 지원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누가 가겠어요, 저게? 저기 갈 사람은 없을 것 누가 같습니다. 가겠냐고. 경찰들도 수사관들이 바보가 아니죠. 네. 이러한 거대한 사건에 60명이 움직여도 될까 말까 하는데 꼴랑 5명이서 수사하는 경우에 그 책임자가 백혜룡인데 여기 가겠냐고요. 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무도 지원자가 안 나와요. 네. 이제 결국은 착출하겠죠. 착출을 해서 강한 사람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정말 열심히 수사를 하겠습니까? 저는 시간만 보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경찰 수사관들은 수사를 하다가 어떠한 결정적 증거와 의혹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압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영장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영장 누가 발부해 줍니까? 그건 경찰이 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해야 됩니다. 검찰이 법원에 발부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현재 백혜령 경정이 수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합수부에 있는 검찰들이에요. 검사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한테 영장을 받아야 돼요. 영장 줄까요? 주기 힘들겠죠. 그래서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 게이트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성역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였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허망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 당초에는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이 수사팀에 합류한다고 했을 때 거의 뭐 저도 그랬고요. 어떤 지위와 어떤 그 권한이 주어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좀 뜯어 보니까 열어보니까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예, 이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화 열린공감TV는 이문정 지검장을 디스할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문정 지검장을 여전히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제 눈으로 저도 취재를 통해서 지난 어목했던 윤석열 정권 내에서 이문정 지검장, 그 당시 이문정 검사가 어떤 탄압을 받아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문정 검사장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거는 그거고 예.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희대의 마약 사건을 수사를 해서 정말 큰 성과를 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마약 사범들을 일망타진했고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00kg이 넘는 마약을 유통되기 직전에 다 압수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1계급이 아니고 2, 3계급 특진을 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네. 그때부터 뭐가 들어왔습니까? 외압이 들어왔잖아요. 엄청난 외압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외압이 들어와서 그 외압과 불의에 맞서서 싸웠잖아요. 그 대가가 지구대로 좌천당한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백혜령 경정이 그 외압에 맞서 싸우지 않고 동조했다라면 1계급 특진해서 지금 어느 경찰서 서장하고 있을 거래요? 그렇죠. 뭐 서장보다 더한 지위도 저는 지금 받았을 총경쯤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승진과 자리를 보장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 백혜령 경정은 우직하게도 진실을 위한 정의감으로 그 외압을 뿌리쳤습니다. 그 네. 대가가 지구대로의 좌천이었거든요. 좌천이었습니다. 백혜령 경정이 지금처럼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직접 지구대에 가서 여러 차례 백경정을 만나서 취재를 오랫동안 하기도 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백경정은 외부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 굉장히 자제를 했습니다. 네, 저와 대화할 때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자 한자 아주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네. 자제했었고 네. 외부의 언론에 나가는 거를 노출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 뭐 한겨레인가 어디에서 네. 한두 곳 정도에서 PD첩하고 두 곳 정도에서만 겨우 그건 다 이제 그 녹화 방송이니까 그렇게 해서 했던 거 외에는 가급적이면 좀 뭐랄까 그 생방송에 나가거나 특히 유튜브 채널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던 예,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오랫동안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던 내용들이 자신에게 오는 이 어떤 외압들을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옷을 벗지 않고 그러니까 옷 벗으라고 이제 지구대로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옷을 벗지 않고
버티면 견디면 언젠가는 진실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올 것이라는 그 믿음 네. 그거 하나 가지고 이 악물고 버텼거든요. 네. 그래서 기다렸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6월 4일날 당선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인가 그때 합수팀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무런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는데 검찰이 알아서 경찰하고 세관하고 싸바싸바 지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만든 게 지금의 합수팀이에요. 예, 그때 백경정님이 예. 이거는 이상하다. 네. 그날 바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금 지났잖아요. 네.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런 성과 보고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이 마약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는데 네. 동부지검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뭐 동부지검장인 이문정 지검장이 지휘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해서 지휘권을 줬잖아요. 네. 지휘를 하라고. 원래 대검이 갖고 있던 지휘권을 좋죠. 뺏어가지고 줬잖아요. 그러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저 역시도 그렇게 알았어요. 예. 저도. 네. 그런데도 성과가 없고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하다가 참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지금 뭐라고 할까 이게 남용 뭐지 그거? 그 쉬운 말로 꼬투리를 잡힐 것을 그렇지. 인지하면서도 예. 예, 그래서 뭐 지휘권 남용, 권한남용이요. 권한 남용, 네. 예, 그런 말을 들을 각오를 하시면서까지도 어떻게 보면 일개 백혈용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경정급이거든요. 네. 그 오죽하면 그러셨겠냐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대통령의 네.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면 네, 네. 답답하시니까 네. 수사하라고 네. 이문정 지검장 앉혀놓고 예. 또 지휘권까지 줬는데 이거 제대로 된 수사 보고가 안 올라오는 것 같으니 그걸 백혜정 경정보고 한번 해보라고 한 거란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SNS에 이문정 지검장이 딱 올려갖고 우리 성과가 있었다라고 네.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 빡치지. 그럼 백혜룡이 안 와도 된다라고 해서 그런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마약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와 백혜령 경정에 대한 파견 지시 두 가지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하고요. 마약 수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그렇죠. 말씀드리지만 네. 대한민국의 마약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 검찰 수사관들은 차고 넘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백혜령 경정을 한 달 동안 파견받아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마약 수사. 근데 백혜령 경정이 하고 싶은 거는 일반적 마약 수사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말레이시아 마약 외압 사건에 있어서 네. 김건희 일가가 이 마약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걸로 추정되고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한 사람들을 수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사 대상이 다른 거죠. 근데 한 달짜리 2025년 10월 15일에서 11월 14일까지 한 달만 와가지고 너 포함해서 5명이서 마약 수사만 하고 가. 이건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인원과 기간이 이건 제대로 외압 수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누가 봐도 인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객관적인 시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혜령 경정에게 어떠한 성과를 원한다면 그만큼의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고 딸랑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4명의 수사관과 함께 현재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요. 어떤 성과를 내길 바랍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야, 왜 백혜령 자꾸 징징대는 거야? 야, 백혜령 너 공무원이 왜 자꾸 언론 플레이 하는 거야? 그냥 일단 가서 수사해. 자, 수사를 하려면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면 무기를 줘야지. 네. 가서 맨주먹으로 싸우라고? 그것도 그 사건을 덮은 수사진들과 그 사건을 덮은 검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맨주먹으로 싸우라는 겁니까? 무기를 줘야지. 최소한 권총이나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기관단총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권한과 인력을 줘야죠. 예. 네. 보여주기식 행위만 하라는 건데 그럴 거면 백혜령 경정 그냥 그때 그 외압에 동조해서 네. 예, 승진받고 좋은 자리 보직 얻어서 그냥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그 사건을 덮었던 경찰들과 함께 똑같이 진급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될 일이었는데 왜 지금 저렇게 욕을 먹고 있어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저희 열린검티에 취재한 바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마약 국내 유통 사건은 단순 외압 사건이 아닌 김건희 일가의 마약 사업 의혹 사건이 맞습니다.
열린감 TV 취재 내용들 쭉 시청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덮은 당사자들이 있는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 경찰의 수뇌부들이 득실득실한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무기도 없이 한 달만 수사하고 빠지라는 것은 백현영을 2번 죽이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부지검에서 발표한 내용은 인천 세관, 경찰청, 서울청, 관세청 요 사람들에 대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 22명을 입건했다. 그러니까 무슨 저 사람들은 무슨 뭐 입건한 것뿐이지 구속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입건. 네. 입건으로 따지면 내가 3년 동안에 187건을 입건당했으니까 네. 뭐 어마어마하죠. 저도 네. 몇 건 없긴 하지만 네. 네. 입건으로 따지면 네. 아무 성과가 없는 거예요. 입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시면 어디에 검찰이 있습니까? 저 내용 중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어디에 검찰이 들어가 있고 저기 어디에 국정원이 들어가 있고 방첩사가 들어가 있고 저기 어디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기 어디에 김건희 일가가 들어가 있습니까? 왜 검찰은 다 빠진 거예요? 왜 검찰은? 마약 밀반입 사건은 특가법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을 은폐하고 덮으면요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안보기관, 검찰 등의 수사기관 그 구성원들이 가담한 경우라면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백효령이가 오면 셀프 수사를 할 것 같다고요? 지금 합수단이 셀프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합수단. 그렇습니다. 합수단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효령이가 할 것 같은 게 아니고 합수단이 셀프 수사에서 내놓은 결과가 저거예요. 검찰로 향하는 수사를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합수단이 해온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 검찰의 덫이 너무도 견고한 것을 말입니다. 어차피 백효령 경정은 혼자였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지난 2년 넘게 싸워온 겁니다. 그리고 견뎌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보다 이 생각이 매우 깊으신 분이시라서 네. 결국 언젠가는 진정성을 알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공직기강의 틀 안에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일부터로 네. 절대로 이문정 지검장이나 백효령 경정이나 개인 SNS를 통해서 설전을 벌이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합리한 것들은 공식 절차를 통해서 항변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백효령은 특검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검에서 백효령 경정이 자신의 수사팀원들과 함께 성역 없는 말레이시아 마약 외압 사건과 김건희 일가의 마약 연루 의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